성소로서 어떤 신탁을 받는 곳이 아니라 고대 그리스 세계의 국제 정치의 한 장이었던 셈입니다. 국제 정치의 허브였던 델포이. 그래서일까요? 고대 그리스 건축물 중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평가받는 마르마리아의 톨로스 같은 건축물들이 델포이 신전 주변으로 경쟁적으로 지어졌습니다. Night is falling. You've come to Jenny's end. 델포이 신전의 위상을 대변해주는 보물 중 하나인 낙소스의 스핑크스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들이 위대한 신의 성지 델포이에 바친 기념물들 중에 하나죠. 그만큼 고대 그리스인들은 세상의 중심이자 지구의 배꼽으로 믿었던 델포이의 신탁이 영험하다 여겼습니다. 그리스의 폴리스를 비롯한 지중해 주변국들이 모두 몰려와 국가의 중대사를 이곳의 신탁에 의지하다 보니 이곳은 그야말로 국제 정보의 장이 되었습니다.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한 신탁의 내용은 영험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요? 저희가 밖에서 봤던 옴파로스는 사실은 그냥 돌을 가져다 놓은 거고요. 이게 이제 원형에 좀 더 가까운 옴파로스죠. 그렇지만 사실 이것도 고대 그리스 작품은 아니고 로마 시대 때 이 오조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의 중심에 놓여 있었던 그런 정말 대단한 유물이죠. 지금 여기 있는 이 세 가지 조각은 사실은 하나거든요. 이제 여기 있는 이것이 이 춤추는 여인들의 어떤 칼럼, 기둥의 기단이고요. 이게 이제 윗부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옴파로스가 지금 이 춤추는 여인들의 머리 위에 놓여 있었다고 요즘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 연구 결과 그렇게 이제 주장되어지고 있죠. 이제까지 발견된 그리스 청동 조각상 중에서 최고 중의 하나로 꼽히는 델포이의 마부. 고대 그리스인들이 얼마나 인체 묘사를 정교하게 했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유물입니다. 고대 그리스인에게 신이란 어떤 존재였을까요? 그들에게 있어 신은 공포의 존재도 절대자도 아닌 아버지나 어머니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신탁의 영험함으로 빛나던 델포이에서 저는 이제 신화가 역사가 된 현장을 찾아 미케네로 향합니다. 에게해를 중심으로 꽃피웠던 에게 문명은 크레타 섬을 중심으로 했던 크레타 문명, 트로이 전쟁으로 유명한 소아시아 서쪽의 트로이 문명, 그리고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중심으로 한 그리스 본토의 미케네 문명이 중심이었습니다. 트로이를 멸망시켰던 미케네는 기원전 14세기부터 기원전 12세기까지 그리스 본토에서 화려한 문명의 꽃을 피웠습니다. 에게해의 크레타 문명과 달리 미케네 문명은 성을 쌓기 시작했던 문명입니다. 커다란 돌을 이용해 만든 거대한 성벽은 미케네 문명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여기 지금 뒤에 있는 사자의 문이 어떻게 보면 미케네 문명의 강력함을 상징하는 하나의 이런 조형물입니다. 사자라는 거는 원래 고대부터 어떤 권력, 권위, 명예 이런 거를 상징을 했었거든요. 이 문 위에
사자를 세워놓음으로 해서 미케네의 왕들은 그만큼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줬던 거죠. 미케네 성 밖에는 그 당시 건축수를 엿볼 수 있는 유적이 있습니다. 크기가 상당한데요. 벌집 모양의 묘지라고도 불리는 이 건축물은 왕의 보물창고 혹은 무덤이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기원전 14세기 작품이 이렇게 완벽한 형태로 남아있죠? 야, 정말 놀라운데요. 돔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이 건축물은 높이가 12m, 지름이 14m나 됩니다. 위쪽의 석재를 아래쪽의 석재보다 내밀어서 쌓는 초엽 쌓기 방식으로 튀어나온 것 하나 없이 원뿔 모양으로 쌓아 올렸습니다. 이곳이야말로 처음에는 우리에게 신화로만 남았던 곳이 이 발굴을 통해서 이것이 역사였구나라는 것이 밝혀진 그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장소죠. 미케네 유적은 19세기 말 독일의 고고학자 하인리히 술리만에 의해 발굴되었습니다. 그전까지는 신화의 세계였던 미케네 문명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된 것이죠. 3200년 전의 성벽이 이렇게 거의 완벽하게 복원되어 있네요. 신화와 역사 그리고 비극이 만나는 참 절묘한 곳입니다. 풍광이 정말 아름다운데요. 미케네 문명이 그 어떤 문명보다도 우리의 흥미를 자극하는 것은 사실은 호메로스라고 하는 그리스 대시인의 그 서사 시인 일리아드랑 연관이 있습니다. 일리아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리스와 트로이 간의 10년 전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스군이 사실은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바다 건너 지금의 터키 땅에 있는 트로이에 쳐들어가서 10년의 전쟁 끝에 트로이를 함락시키는 그 정말 거대한 장편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인데요. 사람들은 대부분 이 이야기가 신화에 근거한 호메로스가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러나 사실은 이 터가 발굴됨으로 해서 그 이야기가 역사에 닿아 있다는 것이 밝혀진 겁니다. 그리스 최고의 서사 시인이었던 호메로스는 미케네를 황금으로 풍요로운 미케네라고 노래했습니다. 이 유물들 중에는 신화를 역사로 뒤바꿔 놓은 유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 미케네의 왕 아가멤논의 황금 가면입니다. 호메로스가 쓴 일리아스에서 아가멤논은 아킬레우스와 말다툼을 벌이던 그리스군의 총사령관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기원전 5세기 무렵 노천극장에선 인간 아가멤논이 비극의 주인공으로